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25일의 환율 변동을 중심으로 환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에 이르기까지 환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요? 환율의 등락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 25일의 환율 하락을 중심으로 복잡해 보이는 환율의 세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환율 시장에 있어서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죠.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기업들의 생산 비용으로 전가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가정에는 고환율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전할 때마다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고환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 당분간 1%대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환율과 맞물리게 되면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환율 불안정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어 경제 활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1월 25일 환율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개입 시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엔화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23일 엔화 환율은 달러 대비 1.7% 하락하며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엔화의 강세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원화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움직임은 언제나 글로벌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특히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는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고 이는 곧 환율 변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때 연준의 개입 시사는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다른 통화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연기금으로 그 자산 운용 방식은 외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신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며 환해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국내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외 투자 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 비율을 높이게 되면 이는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거나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외환 당국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5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은 주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여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려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직접 개입은 단기적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외환 당국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투기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2026년 1월 25일 환율 하락은 미국의 개입 시사, 국민연금의 역할 기대, 그리고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락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상승 요인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환율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리 격차는 외환 시장의 자본 흐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해외 주식을 매수하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글로벌화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외환 시장에는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 역시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려 할 것이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실질 실효환율, 즉 RER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원화 가치가 전 세계 64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분석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여러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도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거나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들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달러 수요가 급증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거시 경제 지표들과 국제 정세, 투자 심리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 변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 변동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외환 시장 규모 대비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산의 배율이 25배에 달한다며 환율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외부 충격에도 환율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IMF의 경고는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변동성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시사합니다.
환율 변동은 특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경영 계획의 핵심 변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밀, 설탕, 육류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의 특성상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환해지 전략을 통해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상황을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또는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낮은 환율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 경제가 고환율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을지라도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 경제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경영 전략, 그리고 개인들의 재정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확대로 인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와 막대한 유동성 공급은 외환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환율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25일의 환율 하락은 미국의 개입 시사, 국민연금의 역할 기대,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라는 단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금리 격차, 해외 주식 투자 증가, 경제 펀더멘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여러 요소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복잡하게 움직이는 경제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환율 변동은 단순히 수입품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질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경제 탐구 생활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